안녕 여러분, 선민의 혼술 토크입니다. 오늘 혼술 토크에서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책 구절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잘 읽었던 책은 가자 어디에도 없었던 방법으로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바로 우리 그 토스트기 있죠. 죽은 빵도 살린다는 발뮤다 토스트기. 신혼부부 집들이 갈 때 선물로 인기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 토스트기를 만든 창업주 테라오겐 씨의 자서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기업 회장의 자서전 하면은 뭔가 이런 성공 스토리, 막 역경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런 그런 뻔한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뭔가 성공 비결에 대해서 나누는 듯한?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냥 일본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정말 일본 소설 읽듯이 잔잔한 일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되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술안주 삼아서 책 구절을. 오늘 제가 준비한 지금 맥북 소리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제가 맥북이 오래돼가지고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요. 논 알콜 맥주로 준비를 해봤어요. 요새 카스가 맥주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프리미엄 논 알코올릭. 알코올 분리공법으로 맛은 그대로인데 논 알코올인 거죠. 맛이 어떨지 이게 제가 시원하게 마시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살얼음이 됐어요. 그래서 미리 좀 따라놨습니다. 이렇게 따르니까 위스키 같죠? 책과 위스키 너무 느낌 있다. 여러분도 맥주 준비하셨죠? 여러분, 짠! 아, 이거 살얼음 얼렸다가 녹은 부분이어서 그런가? 탄산이 다 빠졌는데? 네. 이거는 카스 잘못이 아닐 거야.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맥주가 얼었다가 녹으면 약간 탄산이 빠지려나? 미안하네, 카스한테 괜히. 이 책은 이 테라오겐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그 발뮤다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까지의 그 일대기를 쭉 수필로 쓴 건데요. 그냥 정말 소설 쓰듯이 쓰셨어요. 되게 남자 주인공 같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CEO의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막 락밴드를 하시고 근데 망했어요. 그래서 그 락밴드 할 때 막 가사로서 자신의 막 진심, 자신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이거를 이제 망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내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든 게 이 발뮤다라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다가 자신의 메시지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발상도 그렇고 살아온 행적들도 뭐 약간 아웃사이더? 언제 돌아올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세계 여행을 방랑자 같이 막 떠다니고 그렇게 밴드를 시작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인생이 흥미로우신 분인데 읽어드릴게요.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서가 아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다. 눈앞에서 대중사가 벌어지고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했다. 저도 맨날 혼술 토크에서 뭐 막 20대 후반으로서 깨달은 그런 인생의 진리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곤 했었는데 저도 요새 뭐 인생의 의미 같은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부질없게 느껴진달까? 내가 인생에 관련한 뭐 삶에 관련해서 뭔가의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왜냐면 어차피 바뀔 거거든. 어차피 A라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봤자 그거를 싹 다 뒤집을 만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그럼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을 해서 그런지
뭐랄까, 세상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굳이 막 의미와 해석을 하는 게 그야말로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빠질 겨를이 없이 이분 말처럼 정말 눈앞에서 대중사가 벌어져요. 내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이 막 발등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내게 인생의 의미를 돌이켜볼 시간 따위는 없었다. 이런 마음 상태가 요새 제 마음 상태예요. 아, 그리고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다채로웠다 하면서 이 문장이 약간 제가 좀 질투가 났달까? 한 문장이었는데, 놀라움과 실패의 경험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차고 넘친다. 근데 저는 뭐 흥미로운 인생을 산 것 같기는 해요. 교환학생도 가고, 음원도 내고, 뭐 어디 라디오에도 나와보고,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막 멕시코로 초대가 되고, 막 갑자기 막 해리 스타일스 콘서트에 초대가 돼가지고 LA로 3박 4일 출장을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그래도 내 인생에는 꽤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의 경험치가 이걸 읽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나 정말 그때 크게 실패했지 라고 할 만한 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거를 이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가야겠다. 가장 제가 살면서 어려운 목표를 잡았던 거는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게 가장 어려운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보통은 좀 대학교가 사람들이 처음으로 목표라는 거를 세우는 그 첫 관문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 공부하는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특정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목표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보지 못했지만 어떤 목표치가 없으니까 막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거지. 그리고 정말 운 좋게 처음으로 목표라고 세운 그런 유튜브가 꽤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그냥 뭔가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다 웬만큼 어떻게 좀 신기하지만 실현이 대부분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던 것 같아. 라디오도 해보고 싶다 했는데 결국에 라디오도 게스트로 참여를 했었고, 음원도 내보고 싶어 했는데 음원도 나왔고, 결과도 괜찮았고, 막 핫트랙 1위 잠깐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약간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그 유튜브가 그래프상으로서는 지금 살짝 떨어지면서 거기서 정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이거를 타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럼 실패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뭔가를 계속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 실패를 해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실패의 경험치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한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목표로 살아오고 거기에 도전을 했으면 이렇게 실패의 경험치가 넘칠까? 그리고 이렇게 실패의 경험치가 넘치면 좀 나도 모르는 그런 좀 깡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문장을 읽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실패의 경험치가 차고 넘치나요? 그리고 이게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이었어요. 이분은 자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대요. 근데 그 가능성을 온전히 믿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홀로 잠드는 밤에도 눈부신 아침에도 가능성은 언제나 나와 함께였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그것은 끊임없이 빛나고 있다. 이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나 진짜 지금 망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 때도 사실 정말 가능성은 이분이 말한 것처럼 언제나 사실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막 100%의 확률로 안 된다는 거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지금은 뭔가
답답한 느낌이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나와 함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읽었던 부분인데 테라오 겐 씨의 어린 시절에 갑자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그런 처음으로 부모님의 죽음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그려지거든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의 죽음에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슬픈데 세상은 미치도록 아름다웠다. 슬플 땐 마음껏 슬퍼하면 된다. 그렇다고 그 슬픔이나 괴로움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다. 우리 가족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동안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는 일도 없었다. 우리의 슬픔이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냉혹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 정말 제가 겪은 일이었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매일같이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울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울었는데 요새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날씨가 정말 눈이 부시게 좋은 거예요. 하늘이 제가 또 막 맨날 하늘 예쁘고 날씨 좋고 막 나뭇잎 반짝반짝 거리면은 너무 들떠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막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하고 사진 찍고 싶어하는 그런 날씨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매일매일 울면서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때 정말 처음으로 날씨가 좋은 걸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진짜 너무 잔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나한테는 지금 이런 아픔과 이런 충격을 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상이 예뻐? 이렇게 아름다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그런 아름다운 날들에도 누군가한테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겠구나. 정말 세상은 끔찍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좋은 날씨가 있을 때마다 들었었거든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그 좋은 날씨가 너무 증오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슬프고 괴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탁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괴롭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위해서 슬퍼할 이유는 없다. 라고 말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말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뭔가 오히려 위로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납득이 됐다고 해야 되나?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슬픈 것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이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다 힘들어할 필요는 또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그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늘이 막 엄청 원망스럽게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 하늘이 또 예쁜 날씨가 펼쳐졌을 때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너무 즐겁게 누렸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책 구절들을 적어놓는 어플을 다운받았었거든요. 여기다 텍스처라는 어플인데 책 보다가 와닿는 문장들을 남길 수가 있더라고요. 약간 싸이월드 책 버전이랄까?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구절 남긴 거 있잖아요. 그 문장들을 공유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유한 문장들을 쭉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문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있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더 있다.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절정인 것이다. 진짜 언제가 끝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끝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인상 깊었던 그런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저의 그런 좀 어둡고 슬픈 그런 부분에 관련한 구절들이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약간 막 희망찬 그런 거보다는 좀 너무 슬픈 얘기를 해버렸나 싶기도 한데 그냥 요새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속마음들이 이 책에 좀 유난히 많이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는 또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그 부모님이 좀 독특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정 환경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말하실 만큼 좋은 영향을 주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막 모험심이 넘치는 엄마와 세상 일에 항상 진심으로 열정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늘 일관되게 가르치셨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실패를 견뎌가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려져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들도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것도 막 정말 막 체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막 악으로깡으로 막 부딪히면서 만드신 그런 회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대뽀 정신으로 막 그냥 막 찾아가고 막 정식적인 이메일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막 다 생략하고 그냥 막 제품 들고 막 가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진짜 그냥 뭐 앞뒤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 의식과 그거를 보여주는 게 어쩔 때는 더 잘 먹힌다.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드러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잘 만들고 싶고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영상을 만들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보시고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봤는데요. 홈스토크에서 여러분 다 주무시나요? 나중에 제가 또 요새 책 읽기에 관심이 좀 있는데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생기면은 또 한번 이렇게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잔잔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미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맥주 짠 하고 안녕 해볼까요? 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